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명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명리가 모든 학문 중에 최고고 명리만이 옳다.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서양 학문들이나 아니면은 명리학과 어떤 조금이라도 접점이 있으면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노자도 시리즈로 올릴 거지만, 칼 융, 제가 융 때문에 명리를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칼 융도 이제, 몇 회에 걸쳐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읽고 있는 책들에서 어떤 한 문장이나 한 패러그래프이 명리에서의 어떤 것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면 그거를 소개하고 어떤 건지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겠고, 또는 굳이 연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명리 공부를 하신 데나 살아가시는 데 도움되는 만한 그거를 짧게 좀 할까도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명리 공부하면서 언제 운이 좋아지냐만 가지고 세상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지루하거든요. 언제 좋아지나만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길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책의 한 부분은 이 왓칭이라는 책인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책을 쓰신 분이 방송도 네, 유튜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자 출신의 김상훈이라는 분이신데, 우주의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살짝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그 책하고 조금 이 결이 좀 비슷한 책인데, 제가 이거를 명리 공부하고 명리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명리라는 것도 오행이라는 게, 음양오행이 결국에는 우주를 둘러싼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걸 동양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음양오행으로 푼 거고, 또 서양 사람들은 또 그거를 서양의 언어로 풀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기록한 학문이,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명리학이 그런 어떤 우주의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학문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겠다, 예언가가 얘기했다, 이런 거는 많지만, 1년 계절의 흐름과 그 다음에 계절의 흐름, 그러니까는 60갑자로 나누고, 그리고 연도 60갑자로 나누고, 그리고 일주도 60갑자로 나눠서 태어난 생년월일을 넣어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파악하는 학문으로는, 그래서 제가 명리학이 다 맞다라는 것보다 그런 어떤 이 일정한 우주의 어떤 기운을 파악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주를 봤는데 틀리더라, 그래서 사주 안 믿어. 그러면 어떤 의사가,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제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러면 의학 틀려. 의학이란 학문 엉터리야. 쟤 난 못 고쳤잖아.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이 사주를 해석을 본인에게, 아니 몇 명에게 봤는데도 그래요. 그거는 인간의 문제인 거죠. 그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의학은 인간이 의학도 알아낸 거고 명리도 알아낸 거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우주의 어떤 그 원리를 인간이 일부분 알아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세한 디테일한 변화까지 다 잡지 못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일정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봄이 또 오는구나. 그걸 알면서, 우주도 어떤 법칙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게 명리학이기 때문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읽다 보면 양자물리학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명리학이랑 되게 결이 비슷한 문장도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우주가 마치 쪽집게의 점술가처럼 미래를 예측해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계적인 충격을 주는 뉴스거리들을 우주는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까?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
무작위 사건 발생 장치들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요컨대 동전을 1000번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0대 500이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 때면 이 확률이 요동친다. 자, 그리고 9.11 테러가 2011년에도 일어났는데 그때 벌써 4시간 전부터 REG 기계의 바늘은 뾰족하게 치솟기 시작했다. 네, 쭉 제가 올려드리면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가 수십억 지구인들이 받은 마음의 충격만 읽은 건 아닐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계의 바늘을 지켜본 어느 교수가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사람의 마음을 읽으니까요. 이게 서양인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어떤, 왜 우주의 기운 하면 우리는 왠지 미신을 생각하고 무속을 생각하잖아요. 그 어떤 경험치 때문에. 그러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사람의 마음을 읽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은 너무 약간 문학적인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니까요가 아니라 그런 기운이 팽배해 있으니 그 우주가 그런 기운을 가져서 사람들이 그 마음과 우주와 그 기운이 같이 가지 않나 저는 싶어요. 그래서 명리 중에 지장간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게 지지에 숨은 하늘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람 각각이 하늘의 기운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늘의 기운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주에서는 그 어느 누구의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 우주가 범행 의도를 품고 있다면 범행이 채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주의 그 범행 의도가 고스란히 기록되기 때문이다. 우주 만물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미립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네, 표현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이 부분에서 이 교수도 설명하고 있는 게 우주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우리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우주의 어떤 기운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어떤 기운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면 그 불안이 또 우주에 전달되는 어떤 그거를 의미하고 명리학에서는 일운이라고 그래서 그날에 들어오는 온기가 그 사람들 개개인별마다 느껴지는 그것도 있지만 또 유독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같이 어떤 거를 느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랑 소통한다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과 명리에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 스피노자에서도 어떤 대자연이 신이고 그 법칙 하에 인간의 마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 그 기운을 인간이 받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제 우주가 인간의 그 기운을 읽는다. 이래서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좀, 아까 제가 얘기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기가 통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개개인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가 아닌, 이 우리의 그 우주랑 통해 있는 어떤 기감의 표현, 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 부분을 읽는데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책을 읽다가 명리랑 비슷한 부분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